Folks, let's start tonight with a video, first obtained by MSNBC. Former special counsel Jack Smith is now making his first public comments about his investigations into Donald Trump, speaking exclusively with MSNBC's Andrew Weissman in London. During that extensive conversation, Smith blasted the recent charges brought against Trump's perceived political enemies. 특정 결정들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을 깨고 등장하는 방식 때문에 놀라움을 자아낸다. 12월 6일 오후 초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정기 일정 외에 공개 청문회 없이 발부된 강제 집행 명령으로 당시까지 법원의 공식 기록에 전혀 등재되지 않았던 사건과 연계된 것이었다. 이 조치는 특정 문서가 연방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한을 72시간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비록 이 명령이 전체적으로 기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 과정을 둘러싼 절차는 1년 이상 완전한 비밀 속에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요구된 내용의 성격과 이 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동맹은 일반적으로 공공권력, 법적 방어, 정치 영역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예측 가능성의 기준을 바꿔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 보도와 변호 측의 법적 예측, 심지어 전략적 지지자들의 레이더에도 완전히 포착되지 않은 활발하고 강력한 수사 전선이 존재했음이 명백해졌다. 대법원의 결정은 가시적인 절차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소 2차례의 하급심 절차를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직설적으로 작성된 이 결정문은 행정특권 주장을 배제하고 대통령 면책권에 대한 논리를 기각하며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언어로 기한을 설정했다. 이전 어떤 조치도 이러한 어조를 취한 적이 없었다. 최근 다른 어떤 사법 조치도 기관 간 통제 영역에서 이 정도의 조율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송의 존재는 대법원 전자 시스템이 최종 이동을 기록한 후 비로소 비공개적으로 감지되었으며 이 기록은 약 40분 동안만 노출된 후 일시적으로 숨겨졌다. 그 순간부터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위한 비공식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헌법 전문 법률 사무소들은 내부 메모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헌법 거버넌스 연구센터를 보유한 대학들은 긴급 모니터링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연방입법기관의 비공개 회의장에서는 양당 소속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국가 최고법원에서 절대적 비밀 유지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모색했다. 이 사건은 단일 명령에 집중되었지만 더 큰 문제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제도적 위험이 존재할 때 법체계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적 시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공식적인 직접적 설명의 부재는 추측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켰다. CNN, MSNBC, 워싱턴 포스트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익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요구된 문서들은 3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이후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의 재무 기록, 신원이 보호된 외국 요원들과의 통신 내용, 그리고 국제적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선거 활동 관련 자료, 지금까지 진행 중인 공개 수사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합법적인 비밀 요소를 근거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병행 수사의 존재는 지금까지 트럼프 관련 주요 소송을 특징지었던 공개적 추적 논리를 깨뜨립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 결정이 진행 중인 소송들의 복잡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위험이 일반적인 투명성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마련한다고 지적한다. 판결문 내용은 기술적으로 공개 후 접근 가능하지만 법무부나 대법원 자체로부터 공식적인 논평이 아직 나오지 않아 수사 관련 요소들이 여전히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되고 있다는 가설을 강화한다. 이러한 침묵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확히 무엇이 이례적인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했는가? 대법원이 공개적인 예고 없이 최종 단계까지 비밀 절차를 진행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운영 방식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되기 시작한 정치적 서사 역시 제도적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다. 결정에 놀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가까운 소식통을 통해 이 정도 규모의 요구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령이 발표된 당일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통령 측근 법률 고문들은 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대안을 모색했으나 72시간이라는 기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항소는 불가능했다. 여러 방송사가 인터뷰한 헌법 전문가들은 대법원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어 항소가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명령의 부수적 요소를 다툴 수는 있었지만 이를 위한 시간은 사실상 전무했다. 따라서 변호인 측에는 딜레마가 제기되었다. 법적 책임의 새로운 요소를 노출할 위험을 감수하고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 조치를 포함한 결과를 감수하고 불복할 것인지. 대통령 측근들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강한 분노로 반응했다. 그는 이 조치를 억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당일 종료 시점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의회에서는 동맹 의원들이 이 조치의 정치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공화당 내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다른 비밀 수사들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트럼프의 법률 전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내부 일정을 재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위험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최소 2명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근처 소식통에 따르면 그 이유는 비밀 절차의 존재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이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 결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전에 법무부와 협력했던 다른 변호사가 요구된 문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조사가 제출될 내용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내부 증언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에서 세심한 관찰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눈에 보이는 사건뿐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벌어지는 움직임까지 관찰할 때 우리는 분쟁 중인 제도적 방향과 미국 민주주의 체제 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제도적 초점은 명령 자체에서 이를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으로 특히 1년 이상 동안 이처럼 대규모의 사법 절차가 유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연계 수준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수렴은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전략적 예외성이라는 논리 아래 운영되는 다중기관 핵심부들의 조율된 활동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기관 보안부서, 금융정보기관, 데이터 보호 전문 운영진 등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법적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조가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낳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사건들이 공개 시위, 정당 동원, 언론의 실시간 추적 등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 반면 이 새로운 전선은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국가 안보 기준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가설은 요구된 문서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외부 관찰자로 활동한 헌법 전문가들, 전직 연방검사 및 입법감독위원회 위원 포함은 이 절차에 적용된 절대적 기밀 조항이 연방정보기관의 동의나 권고 없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검증이 법원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수사가 민사 관할권과 기관 방어 프로토콜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때 흔히 발생하는 관행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차원을 갖게 된다. 이 문서는 간결하지만 요청된 자료들이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주장 이상으로 조사 대상 행위가 국가 기능의 일부가 아닌 사적 행위 혹은 최대 한도에서 혼합적 성격의 행위로 해석되며 공화국 구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제도적 신호이다. 이러한 해석은 예일대, 컬럼비아대, 조지타운대 등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술적 의견서에서 강화되었으며 이들은 해당 명령서의 문구가 헌법적 특권과 개인적 책임 사이에 확고한 경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행정기밀, 비밀유지협정 또는 외교적 제한과 같은 기능적 방어 논리를 주장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해진다. 가장 흔한 방어 수단이 사전에 무력화됨으로써 해당 조치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는 동시에 기존의 법적 대응 여지는 축소된다. 그 이상으로 이 결정이 짧은 기한과 이해 제기 여지가 전혀 없는 구조로 마련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결문 내용은 모든 방어 메커니즘이 이미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절차가 중단 없이 모든 단계를 거쳤으며 그 근거가 과정 전반에 걸쳐 인정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수렴은 12월에 공개된 내용의 견고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언론과 정당의 일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정의 유형에 대해서도 밝히게 합니다. 이 경우 기밀 유지는 단순히 보호 수단으로만 작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외부 압력에 의해 절차가 왜곡되거나 사전 제작된 정치적 공세의 일부로 해석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효율성 전략으로 기능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미 절차의 종결점으로 부상함으로써 수정주의적 서사가 수사의 기준점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소송들을 둘러싼 논쟁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때까지 트럼프 측 변호진은 모든 가시적인 소송들을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고 법정과 여론에서 반박 가능한 대규모 조정 공격의 일부로 연결하는 서사적 틀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숨겨진 전선이 드러남에 따라 이 논리는 무너집니다. 모든 전선이 파악된 것은 아니며 절차적 위험이 변호인단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대두된다.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 또는 전략적 공백은 변호사들의 논리 구성 능력과 정치적 동맹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아직 비밀에 붙여진 다른 수사 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이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층을 생성한다. 진행 중인 소송 자체의 성격이 불확실할 때 사법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는 일관성을 잃는다. 이 점은 브루킹스 연구소와 브레넌 정의센터와 같은 독립기관들의 최근 분석에서 강조되었다. 해당 명령 공개 후 몇 주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양 기관은 1년 이상 지속된 비밀 재판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일부 여론이 전하는 마비 상태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내부적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선형적인 함의를 지니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된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외부 평가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공개적 시야 밖에서 처리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유형의 절차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비밀 유지가 자의적인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통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절차 단계에서 제도적 재구성의 패턴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문 작성 방식, 사용된 언어 유형, 정해진 기한, 협상 여지의 부재 등은 대법원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과정의 최종 단계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이 인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로로 합법성의 한계를 긴장시키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체계적 반응 움직임을 식별하는 제도적 관찰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신중한 가설이지만 현재 상황의 시작부터 헌법 분석 패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시스템은 형식적으로 구성된 범죄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의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공화국 구조의 누적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동 패턴에도 반응한다. 시스템의 이러한 확산된 자위 개념은 복잡하지만 법원, 입법위원회, 감독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명시적 조율 없이도 더 높은 수준의 동기화를 보이며 운영되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구조화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채널은 미국 정치의 방향을 형성하는 제도적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맥락, 그리고 헌신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대통령을 둘러싼 광범위한 사법적 전선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공공법 및 제도 분석에 정통한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해석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 권력과 헌법적 제약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의 변화의 신호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 흐름에 따르면 결정적 요소는 형식적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의 구조에 있다. 12개월 이상 비밀로 유지된 절차 끝에 즉각적 이행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이다. 이러한 연쇄적 과정은 사법기관들이 사건의 위험이 개별적 분쟁 수준을 넘어 체계적 위협 영역에 진입한다고 판단할 때 예외적 수단의 사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된 자료는 단순한 행정적 정치적 논쟁의 증거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와 잠재적으로 연결된 문서 집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밀 유지는 절차적 편차가 아니라 방법의 일부로 보인다. 이들 분석객의 장기간 절차를 비가시화한 것은 제도적 보호 논리에 부합하는 조치였다. 정보 유출 방지, 서사적 오염 차단, 외부 간섭 억제, 그리고 확정적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가 조기에 훼손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억제였다. 명예, 안정성, 신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앞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반면 동일한 설계가 제도적 위험 영역이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있다. 이 두 번째 그룹에 따르면 수사의 동기가 타당하더라도 그 진행 방식은 통제와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핵심 문제는 사법 명령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처럼 대규모 조사가 1년 이상 공개 기록 없이, 공식적인 언급 없이, 외부 감시 수단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합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비판은 명령의 내용에 집중되지 않고 그것이 공공 신뢰에 미치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강도 절차가 오랫동안 제도적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투명성 협약 자체를 훼손하는 불투명성 패턴을 자연화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딘가? 이러한 의견 차이는 현재 단계에서 미국 시스템이 직면한 실제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권력에서 물러났음에도 여전히 정당 구조, 지지 네트워크, 정보 생태계, 여론의 상당 부분을 영향력 행사하는 공인들을 다루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법적 기준과 신뢰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제도적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드러내는 동시에 최종 단계까지 보이지 않던 장기화된 절차를 노출시켰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사건의 규모가 일반적인 법적 분쟁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실질적으로 경계를 재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대응이 필요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문서 즉시 제출을 명령하고 이해 제기 여지를 축소하며 불이행 시 명시적 제재 위협을 동반한 이 명령은 많은 이들에게 제도적 기여가 이 사건을 일상적인 소송 절차 이상으로 간주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운영 언어는 긴급성과 중대성을 암시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관련 제도적 행위자들이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반복적으로 긴장되던 경계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진단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정치적 논쟁의 일부는 이 대응이 모든 공식적 절차가 소진된 후에야, 그것도 최종 단계까지 사회에 숨겨진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경계한다. 일부 관측자들은 이러한 지연이 의도치 않은 전략적 효과를 낳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공고히 하며 제도적 박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시간을 벌게 함으로써 체제는 채택된 조치들의 공공적 정당화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견고한 결정조차도 분쟁이 더 이상 기술적 차원이 아닌 상징적 의사소통적 차원으로 확대된 더욱 양극화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는 결정이 해석되는 공공 영역 자체가 문제의 적극적인 일부가 됨으로써 사건의 제도적 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게 만든다. 논쟁은 시스템의 유연성에 집중된다. 민주주의는 내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경계를 시험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규칙 내에서 동시에 규칙의 정신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규범을 긴장시키는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적 보장을 방패로 사용하는 행위자들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학자, 국회의원,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해석은 이 분야가 여전히 논쟁 중임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전개가 절차적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각 단계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요구된 문서의 내용만이 아니다. 이는 공공 책임, 권력의 구체적 한계, 그리고 예외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이다. 외국 세력과의 연계, 은밀한 금융거래 또는 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 관련 의혹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역사적 차원을 띠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즉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미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절차가 12개월 이상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들이 법적 체제의 경계를 넘나들 때 미국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다. 남은 의문은 이러한 제도적 대응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직면한 역설들 앞에서 운영적 한계를 재설정하기에 충분할지 여부다. 왜냐하면 도전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 자체를 지탱하는 정당성 메커니즘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본 채널은 제도적 구조 내의 모든 움직임, 모든 변화, 모든 어조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그 영향이 누적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는 신호들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